하지만 모든 역세권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역에 더 가까운 집일수록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낮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역세권 지역의 집값 흐름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스카이트레인 역 생긴다던데 그 동네 집값 오를까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셨죠? 실제로 최근에도 스카이트레인이 UBC까지 연장된다, 서리에서 랭리까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역세권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움직이려 하면 정말 오르긴 하는 걸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온 지역에서 집값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예정된 연장 구간들도 비슷한 흐름을 탈 수 있는지 확실한 데이터, 스카이트레인 가격 상승률을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언제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와 함께 역세권 부동산의 진짜 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지금 밴쿠버에서 추진 중인 두 가지 주요 연장 계획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VCC 클락에서 아르비투스까지의 연장. 현재 진행 중인 연장 구간은 VCC 클락역에서 아르비투스 스트리트까지 브로드웨이 서브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총 6개의 역이 새로 생기고 이 구간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VCC 클락역에서 아르비투스 스트리트까지의 스카이트레인 연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브로드웨이 라인을 운행하는 99번 B 라인 버스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캐나다와 미국 북미 전체에서 가장 혼잡한 버스 노선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연간 50만 명 이상이 만석으로 인해 버스를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브로드웨이 구간은 원래부터 유동인구가 많았고 통근 통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메트로 밴쿠버의 TOD, 그러니까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전략상 메트로 코어, 도심의 핵심 생활, 상업, 교육 기능이 집중된 중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은 단순히 교통을 편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 기반 확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는 하루 3,000대 이상의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통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노선을 UBC 캠퍼스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역 위치나 구체적인 경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리에서 랭리까지 이어지는 연장. 기존 엑스포 라인을 킹조지 스테이션 역에서 랭리 시티 센터까지 16km 정도 더 연장해서 8개의 신규 역을 추가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 구간에는 플리우드, 클레이튼 하이츠, 윌로브록 등 최근 몇 년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들로 앞으로 개발 여지도 많기 때문에 미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역이 생기면 집값이 오르는지 실제로 있었던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 리포트는 2005년, 2009년 사이 UBC 교통연구소와 BC 트랜스링크가 공동으로 참여한 보고서로서 캐나다 라인 공사와 개통을 기준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시기는 밴쿠버의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던 때였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전후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노선 발표 전, 발표 직후, 공사 중, 완공 이후 이렇게 총 4단계의 시기로 나눠서 그 사이의 실거래가 변화를 추적한 통계 기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지금 보이시는 캐나다 라인 주요 5개 역세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역들은 주거지, 상업지, 교육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실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딱 좋은 조건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들입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간과 시간축을 함께 고려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각 역을 중심으로 0.5km, 1km, 그 다음에 2km 이렇게 3개의 반경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0.5km는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즉 실제 생활 속에서 교통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초역세권입니다. 반면 1km에서 2km 구간은 버스를 타야 하거나 걷기엔 살짝 부담스러운 거리까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거리감, 생활 편의성, 주거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역세권이라도 거리별 효과가 다른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실제로 많이 올랐을까요?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킹 에드워드 역과 마린 드라이브 역입니다. 실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이 두 지역은 스카이트레인 개통 전후로 주변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면 킹 에드워드역 반경 500m 이내 주택은 무려 49.56%의 추가 상승 효과를 누렸고 마린 드라이브역 근처도 45.09%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률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조용한 저층 콘도 위주의 주택지였고 대중교통은 버스에만 의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연구진에 의하면 개발 기대감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스카이트레인 역이 생기면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거래량과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결국 교통 개선과 개발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크게 반영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린 드라이브는 원래 공장이나 저층 콘도 주택 위주의 다른 밴쿠버 지역에 비해서 살짝 낙후된 지역이었는데요. 스카이트레인이 개통이 되면서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됐고 따라서 이제 복합 상업시설과 고층 콘도 개발까지 잇따랐습니다. 마린 게이트웨이 같은 개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500m 이내 주택 가격이 45.09%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세권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브로드웨이 시티홀, 오크리치 41st 애버뉴, 그리고 랑가라 49th 애버뉴처럼 기존에 이미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졌었던 지역은 지하철 개통이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약하게 미쳤던 사례들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 소음, 접근성 저하 같은 일시적 악재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다른 대조군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정체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시티홀, 오크리치 41st 애버뉴 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유동인구에 더불어 더 많은 인구 유입 증가를 실거주하시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지하철이 아니어도 애초 당시 인기가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오를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랑가라 49th 애버뉴 역에서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역에 더 가까운 집일수록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낮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00m 이내 주택이 일관되게 주변보다 덜 올랐고 어떤 기간에는 무려 25%나 차이 날 정도로 상승폭이 적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역 바로 앞에 산 집주인보다 조금 떨어져 산 집주인이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은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보니 그 지역 주변으로는 랑가라 컬리지, 골프장 등 조용한 주택가로 유명한데 여기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또 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 수요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미래의 역세권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집값의 미래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지 특성, 개발 가능성, 기존 지역의 수요 특성까지 함께 살펴야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 언제 구매를 해야 하느냐, 시기별 타이밍에 대해서 소개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가격은 단순히 완공됐다고 해서 무작정 오르는 게 아니라 시점에 따라 확실히 흐름이 다릅니다. 노선이 확정되면 기대감에 먼저 오릅니다. 공사 기간에는 소음, 불편,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승폭이 잠깐 눌렸다가 완공 이후에는 실질적인 교통 가치가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을 생각해 볼 때에는 노선 확정 직후 그리고 완공 직후 이 두 시점들이 눈에 띄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 시기입니다. 당시 밴쿠버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킹 에드워드 역이나 마린 드라이브 역처럼 스카이트레인이 개통되던 핵심 구간은 그 와중에도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를 어느 정도는 했었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렸고 안 좋았어도 위치가 확실하고 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초역세권들은 비교적 가격 방어가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스카이트레인 연장이 될 구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실거주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공사 기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역세권 투자를 확정 발표 직후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공사로 시끄럽고 불편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그때가 오히려 매입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역세권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지 선정에 있어서 역세권의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새로운 역 이꼴 무조건 오름이라는 막연한 공식은 위험합니다. 대신 그 역이 들어섰을 때 주변 환경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좋아지는지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 역과의 거리, 세부 입지, 출구가 보이는 곳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고 500m에서 1km 이내 주택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랑가라역 사례에서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수요가 적당히 멀고 적당히 가까운 주거 환경의 쾌적함을 더 원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계획도 시청의 장기 계획과 더불어 같이 봐야 합니다. 재개발이나 고밀도 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향후 더 큰 상승 동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32 랭리 스카이트레인 연장 구간을 보면 플리우드 클레이튼 하이츠처럼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밀도 주거 지역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향후 교통 인프라를 확충과 함께 밀도 전환 및 지역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UBC 연장선에서는 웨스트포인트 그레이, 던바처럼 현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저밀도 주거 지역인 경우 향후 변화 흐름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스카이트레인역이 들어선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오르지는 않는다 였습니다. 역세권 거리, 지역 특성, 주택 형태,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국 역세권 지역의 집값 흐름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선별하면 역세권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투자처는 맞습니다. 결국에 항상 따라붙는 질문들은 언제 사고 어디를 사야 하죠?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연구 기반 데이터 자료들이야말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참고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아 영상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내가 눈여겨보는 지역이 정말 괜찮은 타이밍인지 헷갈리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맞는 맞춤 전략 제가 함께 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이전트 크리스였습니다. 유바!